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까지 또 리듬감이 상당히 또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월요일 화요일 조금 페이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번 또 반등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또 이제 좀 좋게 봤던 경기들, 뭐 주간 경기도 그렇고 어제 약간 조금 해외 축구도 첼시도 그렇고요. 조금 충격의 또 경기들을 조금 펼쳤다는 점들이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었고, 실제 첼시 같은 안 먹혀도 되는 골이었어요. 그죠? 두 골 전부 다 조금 어떻게 보면 실점하지 않아도 되는 실점들이 조금 나왔다는 점들이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자, 어제 또 7배 같은 경우는 또 레스터 역배까지 조금 노리고 왔던 내용이 있었는데, 프렌이 또 3대0으로 또 전반까지 3대0으로 끝났습니다. 3대4로 4실점을 하면서 또 역전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을 정도로 여기 조금 아쉬웠고요. 뭐 NBA도 또 한 박스 먹긴 먹었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휴스턴 마인으로 조금 올킬을 못했던 게 상당히 또 아쉬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경기는 더 좋은 적중, 더 좋은 집중 보여드리도록 한번 또 잘 세팅을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확실하게 조금 퍼포먼스 조금 끌어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조금 다시 한번 또 꺼져 있는 불씨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이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또 강원 FC와 상하이 하이강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상하이 하이강 이제 리그 꼴찌, 어떻게 보면 또 포트제 지금 현재로 꼴찌로 지금 쳐져 있죠. 쳐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남아있는 경기 2경기가 남았어요. 2경기 동안 이제 승점 6점을 조금 확보를 한다면은 한번 또 가능성의 여지를 조금 볼 수도 있겠지만 골득 실차가 이미 또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탈락이 유력한 입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강은 오늘 경기 약간 3월달 대비해서 약간 조금 쉬어가는 일정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보인다. 원래 또 하이강도 그렇고 상하이 선화도 그렇고 약간 리그에 조금 집중하고 있죠. 약간 이제 또 아침은 조금 등한시하는 패턴들을 작년에 또 보여줬었어요. 그죠? 뭐 작년에 또 우승 경쟁을 좀 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자, 무엇보다 이제 오늘 경기도 레오나르도 또 부상이고요. 뭐 구스타브 부상, 뭐 요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와 함께 우레이는 지금 현재 오늘 경기 출전 여부를 반반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귀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데, 우레이 정도는 또 나올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또 원정 일정에서 꾸준하게 아침에서는 조금 실점이 조금 늘어났고 역시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또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경호 감독 체제에서 뭐 나름 또 이제 지난 시즌 전력들을 조금 그대로 또 유지를 했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도 강원이 또 나름의 또 상위 스프릿 성과를 조금 냈을 정도로 조금 좋은 분위기를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뭐 아부달라나 또 고영준, 포항에서 뛰었던 고영준이나 이런 자원들을 충분히 또 새롭게 또 영입을 하면서 전력 보강에 또 나섰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저마토로 이제 하이강이 오늘 경기 부상 여파와 함께 여러 가지 조금 힘을 뺄 여지가 좀 있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는 강원 사이드의 정배당은 충분히 더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은 이제 강원승으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은 지금 이제 9위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울산과의 승점 1점 차, 상당히 또 동기부여를 안고 있다는 점들, 또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강원이 또 작년에도 또 아침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요건 조용필의 또 강원 사이드에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 기준점은 또 오버도 한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상하이 선화도 그렇고 하이강도 그렇고 실제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로 운영을 조금 끌고 가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는 점들이고요. 뭐 수비적인 또 내용들도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용에는 약간 오버를 조금 생각하셔도 좋겠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울산 현대와 멜버른 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다 역시 동기부여가 있죠. 그 가운데 또 울산 현대 8위자를 달리고 있고요. 멜버른 시티도 지금 12위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멜버른 입장에서는 오늘 약간 승점 1점이더라도 조금 아쉽지 않은 경기 운영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울산 현대 같은 경우는 약간 태음성의 플레이가 좀 있긴 했죠. 전반적으로 이제 아침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제 신태용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쳐내기 위해서 선수들의 단합들이 조금 있었던 내용인데요. 뭐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감독 변화를 조금 끌고 와서 김현석 감독 체제로 새롭게 조금 이렇게 조금 변화를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의 또 안정감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 될 것 같고, 뭐 이제 엄원상이나 이청용, 정우영, 루빅손 이런 자들이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또 선수 축이 조금 두텁고요. 뭐 작년에 또 이제 또 말컹이 상당히 또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말컹이 한 방은 또 언제든지 또 폭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 시즌도 말컹의 활약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고민이 된다. 뭐 이동경이나 이제 보야니치, 뭐 고승범 이런 자원도 충분히 또 가용한 경기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또 울산현대 조금 호흡발의 경기력들은 좀 배제할 수 없겠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뭐 김현석 감독 자체가 원래 또 예전에 또 전남을 맡았을 때도 상당히 또 이제 적극적인 압박, 전방 압박을 조금 펼쳤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울산과의 또 퀄리티가 조금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멜버른과의 맞대결은 또 처음이긴 합니다. 첫 맞대결을 조금 펼치는데요. 지금 라시안이나 또 레키, 뭐 카나모리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상당히 지금 현재 멜버른 같은 경우는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들은 뭐 조금은 좀 아쉬움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리고 또 일단 멜버른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작년 대비해서 올 시즌 약간 선수 영입도 조금 미흡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선수 퀄리티가 또 레키 뭐 그리고 맥클라렌 요 체질 때보다는 약간 퍼포먼스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인 약간 울산현대의 정배당을 조금 노림수로 한번 또 가져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핸디는 약간 고민이 돼요. 핸디는 약간 이제 멜버른의 수비적인 운영 형태가 될지 아니면 또 공격적인 형태가 될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은데, 뭐 최근 이제 또 원정 일정에서는 조금 저득점이 조금 많긴 많았어요. 특히 또 멜버른 입장에서 예전같이 파급력 있는 공격력이 조금 못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언더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이제 울산현대승 그리고 또 이제 언더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라. 지금 이제 멜버른 시티는 지금 이제 약간 부상 이슈가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서울 SK와 고양 소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같은 이제 또 창원 LG와 또 대구 가스공사의 경기가 좀 있었습니다. 뭐 LG가 또 가스 상대로 2승 2패로 접전을 조금 펼쳤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그 경기를 또 패배를 당했다는 건 상당히 또 조금 충격적인 이슈였죠. 자, 그런데 또 소노 상대로는 또 SK가 3승 1패로 또 앞서 있습니다.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자, 소노가 최근에 조금 달라졌어요. 소노가 조금 최근 페이스가 상당히 또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는데, 자, 새로 영입됐던 이제 모츠카비추스가 지금 현재로 경기력들을 상당히 또 끌어올리면서 지금 이제 소노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리바운드에서의 공격력도 상당히 또 좋고요. 캔바우도 조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이정현도 상당히 또 최근에 또 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최근 6경기 동안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또 이제 소노가 약간 이제 오늘 올 시즌 외곽 야투가 조금 문제긴 했죠. 뭐 작년 대비해서 조금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또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또 원희에 대한 의존도가 SK가 상당히 또 높은 편인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양 소노는 뭐 네이던 나이트나 뭐 모츠카비추스 이런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일단 조금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고양 소노가 일정 수준 조금 비벼볼 수 있는 경기 양상을 만들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최근에 또 강지훈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 소노는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경기력의 반등세는 새롭게 조금 가용되고 있는 자원들의 활력소가 무엇보다 팀 내 반등세를 조금 이끌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여긴 약간 이제 고양 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일정 수준의 또 접전의 가능성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SK가 지금 현재로 약간 부상 여파가 좀 있긴 하죠. 물론 부상 가운데서도 모비스, DB 이런 자원들을 조금 잡아냈던 내용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부상 여파로 인해서 조금 가용 자원들이 뭐 김낙현의 공백, 뭐 또 안영준의 공백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아쉬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역배 가능성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양 소노가 최근에 또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들은 한번 또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배 승호패5 아니면 또 프랜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셔도 좋겠고, 뭐 요 경기는 일단 일정 수준의 또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또 SK도 상대 또 이제 조금 괜찮은 득점들을 조금 보여주는 경기들이 좀 있고요. 뭐 실점도 조금 늘어났던 경기들도 좀 있고, 뭐 고양 소노가 최근에 또 계속해서 뭐 90득점, 요런 80득점 요런 부분을 조금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점이라면 한번 또 오버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배 승호패 5 프렌 오버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지금 현재로 최윤하 감독이 아무래도 또 이제 첫 감독을 이렇게 조금 부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독으로서의 경험치도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약간 선수 운영에 조금 문제점이 확실히 좀 있죠. 뭐냐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로스터에서 약간 저는 김진영을 조금 지금 이제 조금 가용을 안 하는 편이 되려 조금 좋을 것 같다는 느낌들이 좀 보입니다. 원래 또 이제 가드들이 상당히 또 많은 팀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미마루이를 가운데다 좀 박아놓고 실제 김진영에 대한 가용 여부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조금 시간 관리를 좀 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패턴이 조금 잘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김진영은 수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공격도 안 되고 있고 자유투마저도 지금 못 놓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동선에서의 또 케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조금 패배로 조금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자, 올 시즌 맞대결도 역시 4전 전패입니다. 4전 전패로 우리은행한테 상당히 또 조금 고전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로 이제 신한은행의 좀 문제점이라면은 역시 또 수비죠, 수비. 리그 내에서 단연코 지금 이제 압도적인 실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평균 실점 68.1 실점에 상당히 또 높은 실점률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또 이제 득점은 또 이제 또 최근에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공수 마진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조금 KCC 같은 경우는 남자부지만은 이런 실점이 많은 부분들을 공격으로 조금 해소를 하는 팀인데, 무엇보다 이제 신한은행은 득점까지도 지금 현재로 조금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내용적으로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리바운드는 잘해요. 리바운드만큼은 조금 고효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 공격 기회를 제대로 조금 못 살리고 있다는 점이고, 턴오버도 지금 현재 상당히 또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무엇보다 이제 약간 우리은행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매치업은 이제 4점 차였어요. 4점 차로 우리은행이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력들은 또 우리은행이 상당히 또 개선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경기력도 조금 아연호가 조금 부상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김단비의 폼이 갈수록 조금 더 조금 상승세를 조금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또 양 팀들의 이제 올 시즌 네 번의 맞대결 평균 득실 마진이 우리은행이 이제 플러스 14점입니다. 14점을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대전에서 일정 수준의 격차들을 조금 벌려냈던 경기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이제 조금 우리은행 사이드로 좋게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또 이제 두 팀 다 약간 득점은 조금 저조합니다. 득점은 조금 저조한 내용인데, 최근에 약간 이제 조금 신한의 경기를 봤을 때는 조금 오버도 조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신한이 최근에도 역시 또 실점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를 살푸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다만 이제 역시 또 언오버보다는 승패가 약간 조금 주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오늘의 이 매치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조금 승패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버 살푸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OK저축은행과 한국전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맞대결은 이제 3승 1패로 한국전력이 앞서 있어요. 한국전력이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양 팀들의 이제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면은 전부 다 홈팀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전 홈에서 3번의 경기가 펼쳐졌고요. OK 홈에서 한 차례 경기를 펼쳤을 때는 또 OK가 또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정도로 양 팀들의 역시 또 홈에서의 기세가 또 만만치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게 약간 OK의 경기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 팀들의 상대 전적이 이렇게 조금 갈리고 또 홈팀의 우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역시 또 OK저축은행 자체가 홈에서는 상당히 또 고효율의 또 성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이상하게 조금 다른 팀이 돼버리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OK가 원정에서의 부진들이 조금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즌 내내 이제 강서체육관 14경기를 펼쳤어요. 14경기 동안 11승 3패입니다. 11승 3패. 그럴 정도로 홈 성적만큼은 지금 이제 단연코 지금 리그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 또 페이스가 상대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지금 현재로 이제 또 홈에서는 또 현대캐피탈도 3대0으로 또 잡아냈죠.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페이스가 상대 또 좋은 내용들, 또 4연승의 페이스로 홈 경기력을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역시 또 OK의 또 홈 경기라면은 조금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무엇보다 또 디미트로프가
원정 가면 조금 이상하거든요. 근데 홈에서의 페이스는 무엇보다 이제 조금 지금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리지. 그럴 정도로 그런 페이스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고, 뭐 한전도 또 무사일 칸이 또 영입되면서 최근에 또 수비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점에서 용인 약간 경기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특히 또 이제 또 OK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던 경기들이 물론 3대0의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약간 접전 가운데에서의 조금 승리가 조금 많았다는 점에서 여기는 187.5 기준점에 오버만 사이드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승패라면 역시 또 OK 사이드, OK의 또 홈 11승 3패의 저력을 조금 믿고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강서체육관을 뭐 2번 정도 올 시즌 가봤는데요. 상당히 또 홈팬들의 열기, 정말 조금 힘이 조금 느껴지는 내용들로 상당히 또 열정을 조금 느끼고 왔던 경기들이 좀 있었다는 점. 일단 요 경기는 OK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187.5더라도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상당히 또 재밌는 매치죠. 역시 또 실버와 조이의 맞대결, 이런 부분으로 조금 양 팀들의 뭐 지금 용병들의 또 상당히 또 압도적인 폼들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페퍼도 최근에 또 도로공사, 뭐 현대건설, 또 홈 경기이긴 했지만은 전부 다 이제 또 두 팀들, 강호 팀들을 조금 꺾어내면서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양 팀들이 또 상대 전적이 2승 2패야. 2승 2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전부 다 또 홈팀의 승리입니다. 위에 남자부 경기도 전부 다 홈팀의 승리였고요. 올 시즌 이제 또 양 팀들의 맞대결도 역시 또 전부 다 홈팀의 승리로 조금 펼쳐졌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 또 요 경기는 GS 칼텍스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또 이제 GS 칼텍스가 장충체육관 경기가 상대 또 원래 또 강세를 조금 보여줬던 애들이 없잖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패턴을 조금 무시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이제 조이의 또 활약도 상당히 또 좋은데요. 최근에 또 시마무라까지도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약간 페퍼도 역시 또 경기를 조금 비벼볼 수 있는 내용들, 원정에서는 약간 조금 리시브도 조금 불안하고 약간 흔들리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최근 약간 이제 박정아도 조금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 패턴에서 약간 양 팀들의 접전 가운데에서의 상당히 또 치열한 매치가 될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인다. 예, 맞습니다. 물론 또 소문난 잔치는 조금 먹을 게 없는 경기들도 좀 있긴 한데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도 조금 경기가 길어질 여지가 조금 보인다. 184.5 기준점에 오버 사이드로 한번 또 염두를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일단 양 팀들의 올 시즌 2승 2패, 이게 약간 조금 페퍼의 경기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퍼가 원정만 가면 조금은 이제 리시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GS에 또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GS 승과 184.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용의도 역시 또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주간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퀄리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딱 주간을 끊고 이제 또 해외 축구 분석, 곧바로 도 분석에서 영상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축은 이제 또 9시 이후로 또 펼쳐지는 꽁하나로 인한 템파인 로버스부터 이렇게 아침 2 경기부터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약간 조금 흐름이 끊겼죠. 근데 오늘 경기 다시 또 한번 흐름 살려서 고배당까지 깔끔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